여러분, 요즘 계단만 봐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이불에서 나오려면 벽부터 찾게 되고, 밤에는 종아리가 당겨서 잠을 설치고요.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40년간 고령자의 근육과 영양만을 연구해온 박사 윤태성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2세 김정숙님 이야기입니다. 매일 집밥 챙기고 국은 싱겁게 아침엔 가볍게 몸도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건강한 어르신이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방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걷고 밤마다 다리가 지나서 깨고 이제 내 다리는 끝난 것 같다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다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오래 굶주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장수 관련 최신 조사에 따르면 60세를 넘는 순간 다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쉬고 생활만 해도 다리 근육은 매일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마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리 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필요한 재료만 제대로 채워주면 90세에도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세 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리하자 다시 힘을 찾으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리 건강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하나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 지인 어머니 79세 분도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다리가 지나서 잠을 못 주무셨고 화장실 갈 때마다 넘어질까봐 불을 다 켜놓고 벽을 짚고 움직이셨죠. 본인은 괜찮다 하셨지만 가족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밤에 넘어지시면 어쩌나, 다리에 힘이 더 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작정 움직이지 않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밤에 다리에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는 식사를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식탁 위 음식 순서를 바꾸고 저녁 메뉴를 조금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크지 않아 보였지만 2달쯤 지나자 밤에 지나는 횟수가 줄고 아침 첫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노화를 부르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 중에서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첫걸음이니까요.
다리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고기 100g 먹으면 90g 정도 흡수되는데 70대 넘으면 60g도 제대로 흡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야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72세 이영호님은 밥은 잘 드셨지만 다리에 필요한 재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죽 한 그릇, 점심은 국수나 라면, 저녁도 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정도였죠.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탄수화물만 계속 드신 거예요. 다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거의 안 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꿨어요. 아침에 계란 하나 추가하고 점심엔 두부 밥 뭐 넣고 저녁엔 생선 한 토막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줄었습니다.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줄어든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 달라질까 싶으셨다고. 그런데 2달째 되니까 계단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다리 재료를 채워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다리 근육을 위해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밥만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근육은 밤에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특히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밤새 근육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해외 장수 연구 자료에서도 밤 영양 부족은 근손실의 핵심 원인으로 나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보면 저녁 식사량이 부족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해요. 68세 박미선님은 밤마다 다리가 아파 잠을 설쳤습니다. 낮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허벅지가 저리고 한밤중에 깨서 다리를 주물러야 했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참다가 새벽이 되곤 했죠. 알고 보니 저녁을 너무 가볍게 드셨던 겁니다. 나이 들면 저녁은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 들으셔서 국 한 그릇에 김치 조금만 드셨어요. 소화도 안 될까봐 일부러 적게 드셨던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바꿨습니다. 저녁에 단백질 반찬 하나 더 추가하고 우유 한 잔 자기 전에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잠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다리 당기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을 가볍게만 먹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드시고 있나요? 혹시 너무 적게 드시진 않으세요? 아프면 참고 불편해도 참다 보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걷기 싫어지고 걷기 싫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만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백 번도 넘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75세 정우성님은 겁이 나서 외출을 끊으셨습니다. 한번 계단에서 헛디딘 이후로 바깥 나가는 게 무서워지셨대요. 마트 가는 것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다 겁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집에만 계셨더니 다리는 더 약해졌고 이제는 정말 못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사와 움직임을 함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식단으로 바꾸고 집 안에서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자신감이 생기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불편함을 참는 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불편하면 바꿔야 합니다. 참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다리를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제가 40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연구에서도 의지가 약해진 집단이 회복 속도가 느렸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을 해도 나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과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나이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면 지금 당장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늦은 건 없어요.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다리는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닭고기 드실 때 껍질 버리시죠. 기름기 많다고. 그런데 그 껍질에 콜라겐이 있어서 관절에 좋거든요. 또 생선 너무 푹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같은 건 5분만 넘게 삶아도 영양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70세 김순자님은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닭고기 드셨는데 삶는 대신 찜으로 바꾸고 껍질도 조금 남겼어요. 채소도 너무 푹 익히지 않고 살짝만 데쳤고요. 같은 재료인데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후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방법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포기하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가족한테 말하기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창피하고 그렇게 혼자서만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다리를 살린 식탁의 비밀을 정리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움직이기 전 다리에 에너지를 먼저 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부터 하시거든요. 공원 나가서 빨리 걷기 하시고 집에서 스쿼트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빈속에 하신다는 거예요. 공복 운동은 고령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오히려 근육만 빠져나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시고 바나나 하나라도 드시고 최소한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시고 나서 움직이세요. 30분만 기다려도 됩니다. 그 30분이 여러분 다리를 지켜줍니다. 빈속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만 빠져나가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1시간씩 걸으셨는데 오히려 다리 힘이 더 빠졌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자는 동안 망가진 세포를 고치고 근육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저녁을 가볍게만 드시면 회복할 재료가 없어요. 저녁 식사는 다리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세요. 저녁에 단백질 반찬 하나는 꼭 드세요. 두부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우유 한 잔 드시면 더 좋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두유도 괜찮고 요구르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재료를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요. 5가지를 한 번에 하려다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시죠. 아침 식단도 바꾸고 저녁 메뉴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데 사흘 가면 힘들어요.
일주일 가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아침 식단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저녁에 우유 한 잔만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공복 운동만 피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5가지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게 결국 빨리 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 천천히 하나씩 바꾸신 분들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신 분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다리가 편해지는 시간, 아픈 시간, 이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어떤지, 점심 먹고 나서는 어떤지, 저녁 먹고 나서는 어떤지 느껴보세요. 뭔가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끼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계란 먹었더니 다리가 좀 나은 것 같네. 어제 저녁에 우유 마셨더니 밤에 덜 아프네. 이런 식으로 몸의 신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 몸에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다고 말해주는 걸 하는 겁니다. 댓글을 남기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뭘 실천하실 건지 적어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건 완전히 달라요. 글로 적으면 약속이 되거든요. 나 자신한테 하는 약속. 그리고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 힘이 나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분도 하시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지받는 사람의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가족의 응원을 받는 사람이 훨씬 빨리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영상 가족한테 보여주세요. 형제들한테 공유하세요.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할 것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리는 나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채 방치됐기 때문에 무너질 뿐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60 넘으면 다리 약해지는 거 당연하지, 70 넘으면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다리의 재료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움직이지 않고 저녁에 다리 재료를 채우고 조리법을 바꾸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줄고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 혼자서 포기하게 됩니다. 계단이 무서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겁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집에만 갇히게 돼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렇게 마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다시 반응하고 걷는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조금 덜 힘들고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한 달 후엔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밤에 다리 지나는 횟수가 줄고 화장실 갈 때 벽 안 짚어도 되고 외출할 때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정하세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식탁을 바꾸든 저녁 습관을 바꾸든 빈속 운동을 피하든 뭐든 좋습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하나가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빼먹었으면 어때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 못 지켰으면 어때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위험해요.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다리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아침 식단을 바꾸실 건가요? 저녁에 우유를 드실 건가요? 빈속 운동을 피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다리로 오래오래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